오늘 제가 말씀드릴 새 현상이 뭐 이름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일반인들은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본 이름입니다. 오성개합, 불우일식, 오성치루,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성개합은 BC 2467입니다. 서기전 2467년이니까 단군 조선이 세워진 BC 2333 앞입니다. 그러면 단군도 지금 신화라고 하는 판에 단군 조선 앞에 천문 기록이 있단 말이냐? 예, 있습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의 천문 기록이냐? 배달이란 나라입니다. 불우일식은 불우가 누구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다 어렸을 때 들어서 불우단지 이런 거 다 들어서 불우가 있다는 건 아는데 누군지 몰라요. 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 왕검이란 첫 번째 단군의 아드님입니다. 그래서 그 불우 단군이 돌아가셨을 때 일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환단곡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단곡이란 책을 한 페이지도 안 보고 그거 뭐 우리나라가 만년 전에 러시아만한 나라 세우고서 세계를 경영했다는 구라렘에 그 말 한마디에 선동이 돼가지고 그 책을 평생 안 읽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책 앞에 몇 장만 넘겨도 불우라는 분이 그 사형제 중에 제일 우위 장남이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BC 1733, 4000년 전이죠. 거의 4000년 전에 오성치루.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아는 것이지만 오늘 저는 처음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옆에 가로치고 쓴 숫자는 컴퓨터로 돌려보면 나오는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근데 저 오차는 왜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저희는 컴퓨터 돌려서 거기서 말하는 현상이 언제 일어났다는 것을 그냥 알려드릴 뿐입니다. 근데 반드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00년 전의 일을 우리가 그 당시 달력을 어떻게 합니까? 저거는 그래서 그건 맞춰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해 올리면은 오성개합 첫 번째 오성개합입니다. 이거는 환단고기도 아니고 이순지라는 분이 쓴 천문유초라는 책입니다. 뭐 이거는 저 시험 문제 공무원 시험 어디고 항상 나오는 책입니다. 세종대왕 시대 천문학 책 이름이 뭐냐? 천문유초죠. 거기에 일월오성 개합 제자란 말이 나옵니다. 언제냐면은 전욱 고양 시대라고 나와요. 전욱 고양 들어보신 적도 없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자꾸 중국 역사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역사를 이렇게 강의합니다. 사망오제가 있었고 세 사망의 오제가 있었다. 오제의 마지막이 요순입니다. 흔히 말하는 요순시대가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지만은 어쨌든 사망은 복희, 그다음 염제신동, 황제헌원이고 그 오제가 이제 소호, 금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욱고양입니다. 그 다음 제곡고신, 그 다음에 요순입니다. 그것을 이제 중국에서 전설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상주가 황하문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명은 하나라부터 시작됐다고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전욱고양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전설로 하는 전욱고양 시대에 이 천문 기록이 우리나라 책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책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순지라는 분이 저 4000년 전 이건 거의 5000년 되죠. 5000년 전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도 어차피 계속 전해 내려온 책을 보고 그걸 보고서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우리 쪽에서 전해진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갑인년이라고 했는데 이 기록에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한밤중에 해가 보입니까? 한마디로 이것만 봐도 이건 뭔가 해석이 잘못됐거나 기록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성이 이게 개기일식 할 때 개자입니다. 해와 달과 오성이 자방에 모였다 하는데 오성이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성이 뭐냐면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입니다. 천왕성부터는 안 보여요. 근데 이 5개가 한 번에 보이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거의 한 주먹만큼 이렇게 모아놓은 것처럼 5개가 보이는 것은
그건 굉장한 현상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아주 뭐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많이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앞에요. 예, 예. 새벽에 해와 달 사이에 이 오행성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뼘 안에 들어가요. 한 뼘 안에. 한 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학교 과학 시간에 이번에 꼭 목성을 봐라, 토성을 봐라, 한두 개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5개가 한 번에 보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니까요. 근데 실제로 컴퓨터 화면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 다음에요. 예,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천문유초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월오성 개합 제자 했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갑인년이다. 그 다음에 여기 전제라고 해서 요 전자를 쓰거든요. 요 전자를 쓰는 황제는 전옥고양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천문유초에 5,000년 전에 말이 5,000년이지. 여러분들 지금 뭐 예수님, 부처님 하는 게 다 3,000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5,000년 전에 천문 기록이 있는데 컴퓨터 돌려보니까 맞더란 얘기입니다. 4년 전에 이 논문을 썼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제가 천문학자지만 이걸 천문학회지에 내려니까 우리 천문학자들이 역사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누가 심사를 하든 자기가 어떤 논문을 심사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 역사학계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식민사학 쪽에 다 잡고 있어서 아직도 국민들한테 천리장성이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고려 국경이 평양과 원산을 연결하는 그 천리장성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압록강 너머에 있던 고려 국경을 거기까지 축소해 놨는데 이제는 거짓말이 안 통합니다. 왜? 항공사진으로 가서 거기 보세요. 성 한 개라도 있나? 그러니까 윤관의 뭐 구성이 거기 있었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지금도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그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문유초의 그 오성개합 기록 및 거기에 대해서 이 논문을 낼 수 있는 잡지는 환단학회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역사학회 쪽에 내봐야 걔들 이거 모를 겁니다. 왜? 자기는 지금까지 계속 그 이병도의 후손들이 가르쳐준 일제가 쓴 조선사 역사밖에 몰라요.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잠깐 얘기하면 바로 옆에 남원에서는 지금 멍청하게 그 옛날 여기 일본이 여기 식민지였다는 그 증거로 일본이 여기 남원을 김운국이라고 불렀다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빨리 없애야 되는데 남원시에서는 지금 그걸 가지고 우리 김운국으로 우리 이름을 되찾는다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개망신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사실이면 여기 남원 여기 이 지역은 정읍도 이 지역이 옛날에 임나 일본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토착외구예요. 전라도 경상도는.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멍청하게. 그러니까 특히 이 시를 이끌고 가는 분들이 멍청하면은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당장 이번 남원 뉴스 한 1, 2주 보세요. 그거 바로 잡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전부 다 여러분들 전부 일본의 후손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국사교과서의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고조선이 아닙니다. 한번 애들 교과서 보세요. 고조선의 국경이 충청도에서 끝나요. 이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군의 후예가 아닙니다. 이거 더 이상 저희가 더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오늘 강의는 조금 좀 아시는 분들이 들으면 더 재밌는 강의인데 그래서 어쨌든 환단학 퀴즈밖에 낼 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를 도와준 황보성이라는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논문을 냈습니다. 다음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천문학을 잘 아는 사람 중에도 오성치루는 옛날 중국 사람들이 다 손으로 계산한 거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아마 이걸 모르고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최근 제 논문에 아까 앞에 논문에 예를 좀 보여드렸어요. 자, 봐라. 내가 여기 한 100개만 예를 듣는데 BC 205년 규칙이 없어요. 어느 날은 저녁 때는 20도 안에 모였고 이때는 정말 잘 모였죠. 7도 안에 모였다는 것은
이 주먹 안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을 쭉 뻗어서 주먹을 쥐면 그 안에 5개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BC 185년 3월 25일 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달력으로, 양력 달력으로. 보세요. 이걸 어떻게 손으로 계산합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계산했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는 못해도 중국은 누군가 틀림없이 할 거다. 그런 무서운 4대 사상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손으로 계산합니까? 자, 보세요. 아무런 규칙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번호가 12번까지 있고 이 뒤로 뒤에서 13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건너와서 이리 왔는데 글씨가 작아서 제가 둘로 나눴습니다. 예, 그 다음 거 넘겨볼까요? 예, 요게 이제 13번부터 밑에 겁니다. 앞에 게 여기 있는 거고 이게 여기 있는 건데 5성이 모이는 것이 아무런 규칙이 없어요. 이거를 옛날에 저 한자 쓰던 시대에 손으로 풀어서 그 환단곡에다 누가 집어넣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단곡에서 아까 천문유추에 그 기록이 있다는 것은 제 선배 천문학자 누군가가 보고서 필사적으로 그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게 안 없어지고 전해진 겁니다. 이거를 우연히 맞춰서 맞힐 확률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요. 결론적으로 중국에서조차 사망오제는 전설의 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금방 제가 보여드린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전후 고향시대에 천문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천문관측은 천문대가 하는 거지 천문학자가 하는 거지 일반인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계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천문대가 있는 나라가 전설의 나라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천문대가 있다는 말은 임금이 있다는 얘기고 임금님 천문학자가 임금이었던 임금님 옆에 천문학자가 절대적인 어떤 조언할 권리를 갖습니다. 조선시대도요 서운관장이 폐하 오늘 일진이 안 좋습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하면 안 나가시는 겁니다. 예, 영의정하고 서운관장만이 직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망오제 시대는 전설 역사가 아니고 아울러 사망오제 시대는 배달 우리의 제후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제후국의 등치가 그렇게 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우리 배달이 나라가 더 컸어요. 이 당시에는 하상주는 저쪽 양자강 쪽이던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비약이 그렇게 심하냐. 그런데 요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느끼실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평소 역사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결정타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역사하면 사마천의 사기하면 풀이 팍 죽죠. 참 이상해요. 사마천의 사기는 저 성경 말씀인 줄 알아. 불경 말씀인 줄 안다고. 근데 사마천 사기에 사망을 도입을 못했습니다. 사마천 사기를 지금 보시면 사망이 아까 제가 태오복희, 염제신농, 황제헌원이라고 그랬는데 차마 양심상 태오복희와 염제신농을 역사에 포함시키질 못했어요. 왜? 배달적인 걸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황제헌원부터 살짝 시작을 합니다. 그게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태오복희가 누구신데요? 태극기 만드신 분이에요. 만일 태오복희가 중국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중국제 국기를 갖고 있는 멍청한 나라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 사망오제 시대는 배달의 제후국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중국 사람들이 환단고기를 보면 가장 충격을 받을 게 사망오제의 족보일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합니다. 사망오제를 중국 사람들이 펴봤을 때 사망오제 족보가 나와요. 환단고기에. 근데 그게 다 우리 배달족 누구의 몇 대가 다 나온다니까요. 그게. 아마 가장 충격을 받을 부분이 환단고기 그 부분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불우일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불우일식은 환단고기에 나옵니다. 무술 58년 재붕시일 일식,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 일식이 있었다. 이 한 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술 58년. 그러니까 그동안 이 책을 좀 보신 분들은 귀에 쏙쏙 들어올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색하시겠지만 그냥 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예. 무술 58년이 부르단군 58년, 단기 151년, BC 2183년입니다. 근데 이분이 58년에 돌아가셨는데
일식이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컴퓨터 또 돌려보면 돼요. 다음이요. 그래서 2183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년을 검색해 봤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앞에 더 빠른 그 오성계합도 오차가 3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 저 기록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3년이면 7년 동안 그 안에 일식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 돌려봤더니 2181년 8월 30일, 그러니까 2년 뒤지요. BC는 숫자가 작으면 요새 더 가까운 거죠. 동북아 전체에서 보는 일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르단군은 지금 BC 2183에 돌아가셨다고 돼 있는데 요거 2년 오차가 있고 돌아가신 날은 만일 그 천문학이 맞다면 지금 달력으로 양력 BC 2181 8월 30일입니다. 2181년이 동북아에서 일식이 다 일어났는데 자 이거 초등학생도 알아듣더라고요. 잘 보세요. 부분 일식이 있으면 어디서 관측했는가. 그러니까 일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런 평을 써놨더라고. 박사님 말이 틀린 게 일식이 하얼빈에서 일어나고 서울에서는 안 일어나야 박사님 말이 맞지. 어떻게 일식이 다 일어났는데 특별히 하얼빈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라고. 근데 그 천문학을 몰라서 그래요. 일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 점에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지역이 다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해가 달이 해를 얼마나 가리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울은 일어나고 평양은 아니고 이런 건 일식은 없어요. 그 일대가 다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모르는 질문이죠. 예. 다음 보세요. 예, 이게 서울에서 이제 제가 일식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컴퓨터가 그 당시 일식이 어떻게 일어났나 보여줘요. 자,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예, 달이 내려오죠? 이게 지금 300배로 빨리 한 겁니다. 300배로. 달이 해를 가리는데 얼마나 가리나 한번 보세요. 이 서울입니다. 많이 남죠? 자, 초등학생도 이해하더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4000년 전에 서울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식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안 그리고 지나갔죠? 예,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예, 다음 거요. 바로 작년 2월 21일 날 일식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번 놓치면 일식이 10년 동안 없어요. 부분 일식이. 우리나라 다음 개기일식,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은 2035년에 있습니다. 2035년 9월 2일 날 평양 원산을 연결하는 선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일본 도쿄도 일어나요. 일본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35년까지 당연히 남북 통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제가 안 죽었으면 거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천문학은 다 내다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도 좀 오래 사셔가지고 반드시 거기로 가셔야 됩니다. 서울서 보면 2%가 남아요. 그러니까 평양 원산을 연결하는 선이 일본 도쿄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035년에 9월 2일 날 한 11시 오전에 우리 일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식은 작년에 직접 보신 분 아실 겁니다. 눈으로 봐서 모릅니다. 해가 밝기 때문에 이 정도 남아서는 일식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장춘이라는 곳에서 보겠습니다. 왜 중국 장춘이냐?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서울보다 좀 더 가립니다. 자, 보세요. 예, 자, 달이 지금 해를 가리고 들어옵니다. 중국 장춘이라는 곳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많이 가리죠? 요만큼 남았어요. 예, 이게 지금 300배속이니까 일식은 상당히 천천히 몇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얼빈에서 관측하겠습니다. 금완일식에 가까운 부분일식입니다. 자, 보실까요? 예, 하얼빈입니다. 한 번 더 누르세요. 예, 들어오죠, 달에.
예, 거의 다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문학자라고 별 수 없었다는 거죠. 망원경이 없으니까. 어차피 눈으로 봤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느 일식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서울은 최대한 이 정도 가렸고 장춘하고 하얼빈은 상당히 많이 가렸습니다. 근데 저는 경험상 이거는 눈으로 봐도 모른다는 건 확실한데 이 두 개는 제가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부분일식이 저렇게 많이 가린 부분일식이 없었어요. 근데 아마 이 정도면은 기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식을 보는 때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가려도 한 1, 2도 뚝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갑자기 냉기가 돌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부분일식 중에 이 정도 가릴 정도면은 반드시 뭐 표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만 갖고 논문을 쓸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식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BC 2000 이전에는 나사에도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천선입니다. 우리나라 천문학자 중에 전준혁이란 저 젊은 친구가 자기가 스스로 개발한 이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제가 도움을 요청해서 그려서 보냈는데 여기 0.4, 0.6이라는 게 얼마만큼 달이 해를 가리느냐 그 숫자니까 이게 1이 되면 다 가리는 거고 0.8, 여기는 0.9죠 거의. 근데 여기가 하얼빈이고 여기가 장춘이고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은 0.8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불우 단군이 돌아가실 때 있었다는 일식은 만일 그때 아사달이 서울이었으면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예, 역사의 어떤 사실은 옮겨 적을 수도 있고 바꿔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천문학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4000년 뒤에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이 두 개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분명히 서울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음이요. 그래서 왜 장춘이 들어갔느냐? 환단곡이라는 책을 보면 첫 번째 아사달이 하얼빈에 있다가 그 다음 장춘에 있다가 개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다 할 거 뭐 있습니까? 이거 두 개하고 서울만 찍어보면 되지. 그래서 서울 찍어보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요, 하얼빈은 구름이 끼고 장춘은 날이 맑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요것도 바로 요번에 나온 세계 환단학 계지에 일식으로 알아낸 첫 아사달의 위치라는 논문을 저도 발표했습니다. 예, 다음이요. 그 결론은 뭐다? 첫 번째 아사달은 대륙의 하얼빈일 확률이 높다. 그 두 개 중에도 더 가리니까. 그 다음에 최소한 한반도는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 아사달 우리 우리 평양이었다 그 소리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학계는 단군 신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공영방송에 나와서 단군 신화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기는 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사달은 반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 공격해보라 이거예요. 제가 한 얘기를. 저는 제가 여기서 조작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컴퓨터 돌려서 동영상 잡아놨다가 보여드린 것밖에 없어요. 예. 다음이요. 세 번째. 이 오성치루가 가장 유명합니다. 오늘 오성치루를 최근에 그 정보까지 다 같이 안내해드리겠어요. 이거는 환단고기에 무진 50년 오성치루라는 기록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무진 50년이 BC 1733년, 무진 50년, 그러니까 BC 1733에 오성이 수금화목토가 취합한다 할 때 취자입니다. 여기서 루가 이제 원래 별자리 루예요. 그러니까 옛날 동양 별자리가 28수라고 해서 바로 윷놀이판이 29개죠. 가운데 안방을 빼면 28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달이 그 28수 근처를 지나가던 거를 형상화한 것이 윷놀이다. 그 말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28이라는 숫자는 동양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훈민정음이 28자인 거는 별자리와 관련이 있다고 상당히 신빙성 있습니다. 일단 제목만 들어도 이거 해볼 만하다. 그
그런 판단이 씁니다. 이거 아주 엉터리는 아니겠다 그런 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컴퓨터 돌려보면 루가 아니에요. 다음이요. 요거는 오래전에 1993년에 라데일 박창범이라는 우리나라 제 후배 천문학자 둘이서 한국 천문학 퀴즈에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걸 실어줬어요. 근데 이 라데일 박사가 이 논문이 과학사학회는 한글로 있는데 저는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천문학 논문을 인용합니다. 이 천문학 퀴즈에 1993년에 이걸 발표를 했는데 알다시피 라데일 박사가 요절합니다. 일찍 죽고 박창범 박사가 그 후에 꽤 시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단군조선에 천문 기록을 남겼다는 좋은 논문을 썼는데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기는커녕 우리 민족이 그렇게 위대할 리가 없다. 그 환단고기 기록은 중국 거 베낀 거다. 아니면 중국 사람이 계산한 거다.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이어가지고 박창범 박사가 그 이유로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병들어 있고 지금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효성스러운 민족인 우리가 언제 부모님을 갖다 버렸다고 고려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반도에 갇혀 살았다고 한반도란 말을 씁니까? 한반도란 말은 우리나라 역사책에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일본 애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너희 반도에서나 먹고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보가 돼서 그동안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 오성치를 컴퓨터 돌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음이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해와 달 사이에 주옥처럼 5개가 화수토 목금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한 뼘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뼘이라는 게 작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90도가 5뼘이면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뼘이 몇 도겠어요? 90을 5로 나누니까 아니 나누는 게 잘 안 되네. 예, 하여튼 뭐 꽤 되죠. 예, 그래서 한 뼘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논문 발표가 여기에서 오성치루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이번엔 거기 그 학술 발표문에 보면 단군색이 나타난 오성치루의 새로운 의미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김민명 교수님 뭐라고 발표하셨냐? 그러니까 아까 박창범 라데일 논문을 보면 이건 한글로 써놨으니까 과학사 논문을 말하는 거죠. BC 1734 결집이 루성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성치루가 참 이상한 게 오성이 만났다는 것까지는 맞는데 28수 중에 루가 아니에요. 그게 저는 그때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4,000년 전에 28수가 저는 정립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됐어. 28수라는 게 각항저방 신미기 하는 것이 그때도 지금도 각항저방이었겠느냐. 근데 그걸 난 모른다고 확신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박창범 박사가 책에서도 계속 그 루라는 것을 별이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루자가 많이 쓰는 루자가 아니에요. 별자리에 쓸 때만 많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천문학을 공부한 이 위서론자들이, 즉 환단고기를 구라라고 하는 애들이 뭐라고 공격을 했느냐. 이 친구들은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바로 이제 그거 보고 신이 나가지고 사이비 역사학 신봉자들은 이것만 대답하면 된다. AD 1940년에 일어난, 그러니까 해방 5년 전에 일어난 천문현상하고 그 다음 오성치루를 말하는 BC 1734년 거하고 어느 게 진짜 오성치루냐. 그 제가 이걸 보고 이것만 yes, no로 대답해라. 얘가 그런 질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너 참 머리 나쁘다. 내 지금부터 해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얘 얘기는 뭐냐면 1940년에 오성치루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유립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보고 역사책에 오성치루라는 걸 만들어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거는 확실히 루였는데 요건 엉터리니까 그게 엉터리다 이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럼 이유립이라는 분은 BC 1734는 어디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성치루라는 것이 있으니까 나도 오성치루 하나 만들자 해서 넣었어. 근데 그 연도를 고른 건 BC 1734는 뭘 보고 골랐냐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살인사건이 났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게 지금 중요해. 근데 이 멍청한 애가 세탁소 앞에서 죽였냐 편의점 앞에서 죽였냐 자꾸 그거 갖고 뭐 따지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성이 모였다는 사실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문이 깊지 못하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저거 지적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서 보세요. 이유립이라는 분은 BC 1734를 뭘 보고 생각해냈냐고. 무진 50년을. 뭔가 원전이 있었겠죠. 그것은 1911년에 딱 30권 찍힌 환단고기 원본임에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학문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광개토 태왕비는 우리 고구려 조상들이 왜곡한 거다, 그런 말 함부로 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함부로 박아묵의 이름 석자를 대면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혼돈시키고 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 그거 왜 이렇게 용감해요? 나는 그 나이 때는 감히 그런 그 사람 그렇게 살면요 그 교수 자리도 못 지켜요. 제가 인생 선배로서 조금 더 고수가 되면 좀 까보세요. 참 한심한 일입니다. 한심한 일.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자꾸 저 말을 믿기 시작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참 어렵게 한 말씀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름 활자화하면 저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그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루자라는 게 과연 별자리냐? 이분은 김유명 박사님은 거기에 이제 그 생각을 계속 거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진년에 오성이 루성에 모였다. 이 안경전에 환단고기도 그렇게 나오고 다 양자리 모였다고 나오는데 이게 결국 박창범 박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오성치루가 루라고 별자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별자리로 받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창범 박사가 뭐 질문 있습니까? 박창범 박사가 그거는 잘못한 것 같다, 이제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박창범 박사의 업적이 뭐 조금이라도 손실이 된다고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오성이 모였다는 게 하여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창범 박사가 나대일은 죽었고 박창범 박사가 루를 별자리로 해석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별자리라 생각을 했는데 김용문 박사님은 안 그랬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근데 루라는 말은 저보다 한자를 더 잘하시니까 저는 여기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자의 말을 보면은 오곡이 뭐 이렇게 루루연, 그러니까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을 이걸 별 이름 루자도 되지만 이게 그 루를 묘사한다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 나무 목자면 저 무슨 누가 누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루를 쓰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보아 일부는 차고 일부는 비어 층으로 보이니 나타나는 것을 루라고 한다. 이렇게 이날 발표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 루라고 하는 것이 오성이 이렇게 뜨문 5개 모였다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루에 모였다고 한다면은 오성치 어루, 어자 한자로 어가 영어의 at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나 뭐가 들어갔어야 했다. 오성치루가 어색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 증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낸 오성 결집 현상이 없어요. 오성치루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논문 썼던 오성개합을 그게 사실 오성치 각이에요. 오성치 각에서 일어났는데 나중에 나온 오성치루도 어차피 루가 틀린데 그 시대 그걸 제대로 오성치 각이라고 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오성개합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에도 오성치 뭐라는 표현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박창범 박사가 해석한 것이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 아주 깔끔하게 이게 끝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처럼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편의점에서 죽었냐, 앞에서 죽었냐, 뭐 문방구 앞에서 죽었냐, 그 별자리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결론을 잘 내리시더라고요.
오성치루의 가능한 해석이 오성이 별자리 루에 취하다. 요때는 요거 수구를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별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숙 숙박할 때 숙자인데 요때만큼은 28수 수로 읽어야 됩니다. 오성이 루수의 별자리에 취하다 할 때는 컴퓨터하고 안 맞아. 근데 오성이 루 모양으로 취하다. 그러니까 5개가 떠듬떠듬 모였다 하고 표현하면 컴퓨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합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천문학자들도 부담을 덜지요. 루가 틀리다는 게 사실 부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서론 애들은 그게 약점인지 아킬레스건인 줄 알고 신나게 공격을 한 건데 그거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멍청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가 거기서 해방된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잠깐 토론했는데 이 그림은 상당히 정확하게 그린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윤명 교수님이 직접 그리신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 저 달이 있고 화수토 목금이 이렇게 한 줄로 쭉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성이 한 줄로 쓴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천문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수금 지화 목토가 한 줄에 섰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자, 아무리 천문학을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금 지구 화목토가 한 줄에 쓰면 지구에서 봤을 때 이쪽은 수성 금성이 있고 이쪽은 화성 목성 토성인데 어떻게 5개가 모입니까? 그러니까 오성 결집 현상은 행성 5개가 한쪽에 모이고 지구는 반대편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 행성 5개가 한 줄로 쓰는 건 연립방정식 풀문데 천만에요. 지구가 빠져야 된다니까. 그 다음 이 양반이 이거 잘 설명하신 게 지구가 이게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해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 밤이야. 새벽 0시란 말이죠. 요 까만 점이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12시간 지나서 여기가 낮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해를 보고 저녁에 질 때 저녁에 요 5개가 화수토 목금으로 보인다는 거죠. 잘 보세요. 화성이 제일 위에 있고 수 그다음에 토 목 금이 요렇게 해서 지구에서는 요렇게 5개가 일렬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천문학 공간 개념을 설명하시려고 요거를 그림을 독자적으로 그리셨는데 정확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더 이상 조선이 신화다. 단군 신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죠. 신화란 말은 듣기는 멋있죠. 제우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다. 그러면 제우스가 역사 인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란 말은 단군 조선이 역사가 아니라는 그 농간입니다. 거기 놀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성치루가 어쨌든 간에 행성 5개가 나란히 섰다는 걸 4000년 전에 제 천배 천문학자가 기록을 남긴 건데 그게 문방구 앞에서 만났던 편의점 앞에서 만났던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행성 5개가 한 줄로 서 있다는 기록 어디도 없어요.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집트에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면은 난리를 칠 거라고. 아 역시 이집트는 달라. 뭐 그것이 또 상형 문자로 막 써 있어 봐요. 그 해독을 어떻게 하고 난리 칠 겁니다. 왜 우리나라 환단고기 책에 무진 50년 오성치루 딱 있는데 아무도 인용을 안 하냐고. 오히려 인용을 하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 나는 식민사상 없어. 나는 사대주의 없어. 무슨 말씀하십니까? 언젠가 어떤 분 얘기를 하는데 야 그건 요순시대 얘기야. 요순시대가 무지하게 좋은 줄 압니다. 그 요순시대 그 유토피아 때 얘기야. 요왕은 자기가 순왕한테 죽을까 봐 아황과 여행이라는 딸 둘을 갖다 바쳐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아들 단주한테 왕위를 안 넘기고. 근데 순왕은 또 묘족한테 잡혀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두 딸이 그 동정호에 자살을 해요. 그때 두 딸이 토한 피가 지금도 대나무에 붙어 있다고 그 관광 상품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요순시대가 어떻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참 한심합니다. 보면은. 자, 에필로그입니다. 다음. 자, 제가 예고 프로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번 가을 환단학회에서 양일병출 논문을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양일병출이 뭐냐면 환단곡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병진원년 양일병출 관자여, 이게 도인가? 이게 무슨 자죠? 서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어려워. 하여튼 보시면은 아술단군이 이 제2원년에 두 개의 해가 함께 떴다는 거예요. 해가 세 개 뜨는 건 흔해요. 왜냐하면 해가 있으면 옆에 해무리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산에 걸치면 세 개처럼 보여. 근데 해가 두 개 떴다는 거는 옆에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초신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터져 폭발하게 되면요, 낮에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BC 1985에 맞는 초신성을 찾아내면 해보다 얼마나 떨어져서 어떻게 밝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양일 해가 두 개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해가 똑같은 게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가 밝고 하나가 조금 어두워도 해가 두 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이렇게 떨어져서 두 개가 있어도 두 개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으로 보면은 상당히 유력한 그 후보들이 몇 개 있어요.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건 BC, 그 다음에 을묘 10년에 오르문 단군 제2 10년에 양일병출이란 말이 또 나와요. 예, 그래서 두 개 해가 함께 떴다. 이런 기록이 언제 기록입니까? 이거 3000년 됐지 않습니까? 3000년이면 다른 나라 역사도 없을 때입니다. 제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을 하는데 막 유학 마치고 온 후배가 이제 박사 받아서 이제 의욕에 넘치는 후배죠. 왜 자꾸 원장님은 역사 이런 거 하라고 하십니까? 왜요? 미국은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속으로 300년도 안 된 나라하고 만년 된 나라하고 같냐 이놈아. 더 대답 안 했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예, 그 정도예요. 예, 다음에 이제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 요거는 우리 대전대학교 윤창열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환국 배달이 갑자년에 건국됐다. 갑자라는 게 육식갑자에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역사가 시작된 그날이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겠죠. 근데 묘하게도 그것이 갑자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고 제가 천문학적으로 잠깐만 윤창렬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을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이요. 조선, 제가 말한 조선은 단군 조선이에요. 조선이 BC 2333 무진년에 건국됐어요. 제가 왜 무진년이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까 무진 50년 오성치루가 BC 1733년이에요. 그러니까 BC 1733에다가 600을 더하면 2333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진 50년이 BC 1733이었으니까 BC 2333도 무진년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조선은 무진년에 건국이 됐고 단군조선 600년이 되는 해 하늘에서 쇼를 한번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무진년이 BC 2333이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 배달국이 갑자년에 건국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다가 계속 60씩 더해가면 BC 3893이 무진년이 됩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 3893에서 2333을 빼면 1560이 되는데 1560은 60으로 나눠 떨어져요. 그러니까 BC 3893이 무진년이에요. BC 3893이 무진년이야. BC 3893, 3894, 3895, 3896, 3897이 갑자년입니다. 배달국은 갑자년에 건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국은 7197인데 그러니까 이거 자꾸 3898, 3899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3897이라고 BC로. 그 다음에 환국도 요거 7197에서 3897을 빼면은 3300이 되는데 이건 60으로 나눠 떨어져요. 그러니까 환국도 갑자년에 건국이 됐는데 요거는 제가 왜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느냐? 만년 전에 60갑자가 있었겠느냐? 그건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배달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삼성기에 보면은 뭡니까? 거기 저 반고가 내려올 때 60갑자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윤창렬 교수님이 강의하신 배달번고 갑자년은 천문학적으로
확실히 맞는 겁니다.